오늘 방송 출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낙폭을 좀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희 K스탁 라이브 출발할 때보다도 낙폭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도체 올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보려면 국내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전대미문의 그런 적자를 기록을 한 상황이었고요. 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그 업종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램 가격이 저점 대비로는 최소 60%에서 7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올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28조에서 한 30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7조 원 적자에서 올해는 한 10조 원 정도 흑자로 한 15, 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뭐 TSMC라든지 아니면 인텔이라든지 해외 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일단 최근 실적 발표를 잠깐 네네.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좀 드리면은,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반도체 업체는 TSMC 정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은 예상보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SML도 주가는 오르기는 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그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EUV에 대한 이제 디맨드가 좋기 때문에 네. 뭐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반도체의 수요 둔화 그리고 재고의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원래 기대가 많았지만 연초에 PC라든지 스마트폰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기존 예상보다는 조금 그 좋지 않은 쪽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사실은 삼성전자도 저희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좀 좋아지는 폭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네네.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이게 시장의 관심일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D램 가격 오른다라는 건 국내 업체 쪽이고 해외 쪽으로 보면 AI 뭐 이쪽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 내놓으니까 여기와 관련된 것도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곳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이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비전 프로가 올해에 당장 어떤 그 키 드라이버가 될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요. 현재 그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올해 비전 프로의 출하량 한 50만 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 프로 가격이 기본 이 세트 가격이 3,500달러에 기타 액세서리 같은 거 포함한다 해도 평균 한 4,000달러 정도 될 거고요.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 이제 애플의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한 20억 달러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거든요. 지난해 애플의 그 매출액이 거의 한 3,900억 달러, 거의 한 4,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0.5% 증가하는 것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로 인해서 실적이 과연 바뀔 거냐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다만 애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죠. 우리가 애플이 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아이폰을 통해서 열었고 또 기타 뭐 새로운 그 제품들 내면서 계속 그 센세이션한 그런 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이 얘기한 공간 컴퓨팅의 개념인 이 비전 프로가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큰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인 어떤 변화 가능성들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뭐 일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큰 자극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뭐 애플에 직접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HMD에 대한 이 기대감도 좀 생길 것 같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보고서에서 뭐 추천 종목은 아니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셨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더구전자 같은 회사, 여기는 카메라 브라켓을 만드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TOF 센서로 유명한 이제 나무가 같은 업체들도 좀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프렉스라고 하는 이제 FPCB 업체도 뭐 관련해서 연관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하나는 이제 팹리스 쪽이죠. 즉 SoC나 컨트롤러를 만드는 라운텍 같은 업체들도 네.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추천이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하드웨어에 실리는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겠네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뭐 XR 기기 교육 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 스코텍이라는 회사, 또 하나는 차량이나 철도의 시뮬레이션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관련주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엄청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HMD라는 기기 기반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셨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올해 이제 얼마나 팔리느냐, 또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열광을 얼마나 해주느냐,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 시장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흔히 말하는 슈퍼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 좀 오래 한 편인데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요.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 잘 안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온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언론이나 또는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들도 네. 뭐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올 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사실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예상만큼 못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수요 증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공급이 이를 충분히 쫓아가지 못할 때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슈퍼 사이클 딱 두 번 봤거든요. 9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6년,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한 20년에 한 번 오는 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자주 오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섣부른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대감이 이렇게 크지 않을 때 네네.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비전 프로 지금 50만 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슈퍼사이클 만드는 이렇게 될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너무 과잉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 슈퍼사이클도 안 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차근차근히 전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면 반도체가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바닥은 찍은 것 같고 네. 그럼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올해에는 있을 수 있다. 올해 내년 한 1, 2년은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보고서 쓸 때 디램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최소 60에서 70%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연말까지 저는 계속 추세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대해서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공급 증가 능력이 네. 추가가 애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다. 네. 그러면 슈퍼사이클 얘기 자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을 저희가 온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까? 아니면 뭡니까? 두 가지죠.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봐야 되고 과거에 사실은 수요 증가율이 굉장히 클 때도 공급 증가율이 그거 이상으로 크게 되면 슈퍼사이클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네. 지금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래디셔널 서버 또는 우리 일반 PC, 스마트폰 네네. 이런 쪽에서도 추가가 된다면 우리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림으로 계속 이어질 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바닥은 다졌고 올해 뭐 디램 가격이 60에서 70% 오른다라고 하면 이익은 좋아질 텐데 네. 지금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다양해져 가지고 어느 쪽을 봐야 되는 시기입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AI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자동차 반도체가 한 몇 년 좋았는데 코로나 때
지금 올해는 안 좋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이 기대감도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왜 안 좋아지냐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투자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좀 뒤늦게 투자가 됐고요. 이제 그게 지금은 공급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AI 쪽은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TSMC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향후 AI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이 수요가 좀 모자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분야의 가격은 더 오르게 될 거고 관련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AI는 제가 볼 때는 수요 걱정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PC나 기존 트래디셔널 서버 이런 쪽에 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시면 국내에선 결국엔 HBM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비상장 기업들 중에 이 AI 설계 업체들이 좀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팹립스 업체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좀 눈여겨 보는데 지금 비상장이니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들, 뭐 퓨리오사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실력이 있고 또 지난해 상당 규모로 지금 펀딩에 성공을 해서 제가 봐서는 뭐 국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장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아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아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보고 비상장으로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되는 시점에 또 그런 회사들 투자도 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렇군요. 패키징 쪽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쪽과 관련돼서 후공정 패키징, 첨단 패키징 쪽도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HBM이 결국은 이제 첨단 패키징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시는 회사인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는 이미 작년도에 주가가 436%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뭐 괜찮은 편이고 또 저희가 오늘 저희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도 썼는데 프로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패키징 수혜주로 좀 보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AI다 이슈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